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들 구역의 구역 해제 여부는 이제 주민들에 의해 결정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발표에서는 추정 분담금 등도 일부 공개됐는데요.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타운 재개발 구역 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업성 분석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예. 조사 내용을 보면은 비례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선 이번에 서울시가 조사한 뉴타운 재개발 구역 8곳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강동구 천호동, 그다음에 은평구 증산동, 그다음에 도봉구 장동, 그다음에 성북구 정릉동, 중랑구 묵동, 광진구 화양동, 동작구 신대방동, 금천동 시흥동이었으며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노력의 최초 결심이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 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비례율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네.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사 결과 평균 비례율은 67%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비례율은 종후 자산 가치에서 사업비를 뺀 것에 종전 자산 가치를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좋은 경우는 공사비 하락, 그다음 분양가 상승, 그다음 사업성이 나쁜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예. 관심이 가는 것이 분양가,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랄 예.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을 경우엔 더 내야 되고 아니면 예. 돌려받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좀 계산이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분양가는 이제 세대당 분양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당 분양가는 정비구역 주변의 아파트나 또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 시설의 주택 가격 등을 조사하여 분양가를 추정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현재 자산 가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형상이나 또 입지, 여건, 주변 집가 수준 등을 참작하여 추정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 가격을 참고하여 감정 평가서를 통해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래의 자산 가치는 분양가 심의 결과 또 관리 처분 사례나 그다음 유사 단지의 분양 사례 등 조사로 미래 자산 추정을 해야 하며 정비구역 주변의 아파트 또는 근린 생활 시설 등 유사 시설의 주택 가격 등을 조사해 분양가를 추정합니다. 네. 예. 결국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받을 아파트의 가격과 내가 네. 가진 권리가액을 비교해서 얼마나 네.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예. 여기서 나오는 분담금이라는 것이 이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별 분담금은 그냥 세대당 분양가에서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기준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추정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종전, 종후 자산 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통계값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 표준 공사비 3.3제곱미터당 370만 원 기준으로 원자재 등 물가 변동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에서 50만 원 등 5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8개 구역에서 99제곱미터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112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분양가는 평균 3억 9,015만 원, 그다음 기준 가액이 2억 6,728만 원으로 집계되어 가구당 평균 1억 2,287만 원의 개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개 구역은 개별 분담금이 1억 원 이하였고 나머지 1개 구역은 580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두 개 구역은 사업성이 매우 좋은 곳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발표된 8개 구역 사업성과 분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게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이 8개 구역의 사업성 및 그 개별 분담금 추정치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네. 그 법률 검토 후 그 비공개로 방침을 바뀌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타운 사업에 처음으로 이제 시가 나서 적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마쳤음에도 그 결과는 해당 구역의 주민이 알도록 했으며 서울시가 각 구역의 실태 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구역 내 토지 또 주택 등에 대한 가치 평가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들의 아마도 못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높게 나오게 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사업성이 낮으면 사유 재산에 대한 저평가했다며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동시에 도시 재생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서울시는 실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공공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비례율이 평균 67%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 아마 90% 나온 곳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40%대로 이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비례율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업성이 되겠죠. 사업성은 뭐 종후 자산 가치에서 사업을 뺀 것에 대한 종전 자산 가치를 나눈 비율인데 100% 이상이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80 내지 90% 되면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례율이 평균 67%가 나왔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8개 구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실태 예. 조사를 하는 이 구역 토지 소유자들도 예.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편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편으로 이제 그 제출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초기에 그 요청서에 그 의사 그 표시 후 그 밀봉하여 뭐 해송용 그 봉투에 넣고 우편 발송을 하게 되며 직접 제출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요청서에 의사 표시 후 구 담당과에 방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조사는 45일이며 마감일 8시 기준하고 만약에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15일 연장하게 되며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요청서에 자필 서명 후 지장 날인하고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지만 뉴타운 출구 전략의 기간이 너무 길게 간다, 예, 너무 좀 예.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예.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의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서울시가 그 지난 1월 그 30일 발표한 뉴타운 그 출구 그 전략은 그 서울 지역 뉴타운 재개발 구역 그 1,300곳 중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9세에 대해 주민 의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의 그 실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지 또는 해제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시는 619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266곳 중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163곳을 1차 실태 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주민 민원 등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 실시 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뉴타운 그 출구 전략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지만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해제 등 진로 결정이라는 뉴타운 출구 전략은 2년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 2014년 1월 30일까지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대안적인 사업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태 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14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예. 뭐 뉴타운 출구 전략에 들어가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잃었다 이런 뉴스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동향 앞으로도 좀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예측을 예. 한번 해보죠. 사실 좀 그 밝은 전망은 어렵고요.
뉴타운 그 출구 전략이 나온 뒤 실태 조사를 거쳐 그 정비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그 주민들 간의 골만 많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서울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까지 실태 조사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은 55곳에 달하지만 조사에 쓸 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건설업계도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기피하면서 시공사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도시정비 사업은 정책적인 혼선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 전망이 불통하며 제군의 건설업계마저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는 체질 개선에 돌입하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8곳의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로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분양 시장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만 가구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전국 미분양 주택의 현황이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할 경우에 7만 1,552호로 전월에 6만 9,511호 대비하여 2,041호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부산은 약 한 5,300호, 대구는 4,993호, 강주는 3,017호, 대전은 1,561호, 울산은 3,018호, 강원도는 3,616호, 충남은 6,187호, 경남은 7,348호, 경북은 2,640호, 전남은 1,548호, 전북은 537호, 충북은 653호, 제주는 982호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분양 주택의 증가율은 전월 대비 2.9% 이나 신규 분양이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며 기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분양 주택의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수도권의 주택 시장 어려운데요. 수도권 예. 미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감소하고 있으나 역시 우리 수도권도 신규로 미분양 발생한 부분과 그다음에 계약 해지 등에 따라서 전월 대비해서 2,997호 대비 41호 증가한 3만 38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이 890호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규모별로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18,355호로 132호 증가했고 85제곱미터 이하는 11,683호로 91호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891호 증가되어 2012년 1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다 금년 8월부터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지방의 주택 시장은 한동안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부장은 분양가 할인 등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여 약 한 3,149호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 지역에서 신규 분양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한 약 4,883호가 발생하여 전월 대비 약 2,000호가 증가한 41,514호로 나타났으며 6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약 1,767호, 강원은 815호, 충남은 724호 등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였고 악성 미분양은 15,474호, 전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변 혜택으로 인해서 미분양 네.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네. 그 효과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볼게요.
정부의 이제 90 대책에 따라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실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그냥 효과는 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그 지방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주의 미분양 물량이 좀 눈에 띄는데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네. 늘어난 건가요? 현재 그 제주 지역 내 그 미분양 그 주택은 약 1,000호를 좀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려됐던 그 주택 공급 과잉 현상에 따른 그 미분양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주택 시장의 침체는 제주 도내 그 민간 건설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그 부담으로 주거용 건축 공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그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부 신축 아파트 등 신규 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주택 규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규모별로 따져봤을 때는 미분양 물량의 증감 추이는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 살펴주시죠. 앞에서도 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85 그 제곱미터 초과 그 중대형은 33,440호로 전월 대비 55호 감소하였고 85 제곱미터 이하는 38,112호로 전월 대비 2,096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848호 증가한 총 27,437호로 2012년 1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금년 8월 이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이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에 수요가 중소형에서 참 많은데요. 예, 이 중소형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주택 경기 침체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많은 그 실속형 평형된 중소인기가 갈수록 좀 커졌고 특히 소형 주택의 대명사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형 가구 및 1에서 2인 가구의 증가세 예상과 그동안 국내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중대형 주택 선호로 인해 소형 건설 비중이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소형 주택 멸실 규모 증가로 소형 주택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주택의 그 수요 증가에 비해 재건 물량 부족, 신축 규모 이축으로 인해 소형 주택의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세는 지속. 이에 따라 정부는 준주택 및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등을 도입하는 등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건설사의 시공 참여가 늘어난 것입니다. 21일 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마 7월 그 한 달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43,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 15.3% 증가했고 이 중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건설 인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용 그 60에서 85 제곱미터는 7월 달에 총 19,922건을 인허가 받았고 전년 같은 달 13,216건에 비해 50.7%나 늘어난 것이며 지난 3년간 그 평균치와 비교하면 92.6%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소형 공급 확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가 단기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탓이고요. 네. 반면 그 소형 주택의 쏠림 현상에 따른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교